목요일 이렇게 7시 반에 8시 반에 제가 7시 반 수업 듣고 글 올리고 또 여러분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막 헷갈립니다. 오늘은 댓글 중에 많았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준비했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난 8월 31일 라이브 방송 댓글 제가 확인했을 때 질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를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될 듯해요. 간단하게만 공개되니 시민들이 혼란을 겪네요. 라는 말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컬럼을 읽게 됐습니다. 그 전주 31번 확진자로 불렸던 식당 주인 김모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보건당국은 가게 이름과 위치 그리고 김 씨의 동선을 공개했는데 그때부터 집단 낙인 찍기가 시작됐다. 죽어도 싸다. 전주를 떠나라. 라는 악성 댓글부터 하루에도 100통이 넘는 막말과 비난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김 씨는 지금도 수면장애와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실린 컬럼입니다. 1월 29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상담이 2만 102건을 앞서 소개해드린 칼럼 속 이야기처럼 그만큼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시민들의 알 권리도 좀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본질과는 좀 다른.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확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확진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좀 2차 피해를 줄이고 또 시민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 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짓 진술했다고 환자에게 구상권 3억 원을 소송 건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팩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호법 제58조 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금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결국 3억 원 중 얼마가 인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저희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알 수 없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것이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현대 의대 교수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원님과 국민의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견은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사실 많은 메시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많이 노출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고 오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의사선생님들께서 어떤 결과를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해야 된다. 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풀고 양보하길 강하게 권고한다. 양보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했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대는 일단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원점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원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인데 오늘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의견은 원점부터 다시 재논의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고 또 어제도 결산하면서 현안 질의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바로 회계 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KBS 회계 기준이 아직 국제 회계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수신료에 대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방송법을 좀 일부 개정안을 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신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분리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수신료 가치를 높이려면 컨텐츠가 중요한데
우리가 냈던 그 수신료에 맞춰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네. 수신료를 저희가 폐지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영방송이니까 저희가 수신료를 내야 한다면 내야죠. 하지만 저희가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야 되는데 자유롭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전기료와 함께 나가버리니까 우리는 자유권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양승동 사장에게도 그 얘기 했어요. KBS의 공영방송으로서 저는 사실 잘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인의 사람들의 시청자라고 생각하고 그 컨텐츠가 영국의 BBC라던가 일본의 NHK라던가 자랑스러운 컨텐츠를 많이 내서 그걸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데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라던가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좀 멋진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좀 팔로우할 수 있는 컨텐츠에 좀 집중해 달라라는 말씀들 드렸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좀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 현실에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그 법안 발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그 의견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과방위에서 소위가 있는데, 작은 소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그 청원 소위에 제가 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번째 1호 법안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었잖아요. 함께 일하는 국회법 중에 하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과 달랐던 부분이 바로 청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정말 많은 청원들이 오는데 그 청원에 대한 그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의 소통의 창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걸 가지고 함께 여당, 야당 그리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법안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 청원 관련된 소위에 위원장 된 것도 상당히 기쁘고요. 말씀드렸던 것들을 실행해 나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 허은하의 모습을 4년 동안 꼭 보여드리겠다. 초심 잃지 않는 초선의 모습 보여드리겠다. 라는 약속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합니다. 화이팅!